네, 그래도 현재 지수를 보면은 다행이다라고 싶긴 하지만 오늘 오전장에는 어제 이어서 또 이렇게까지 하락한다고 코스닥이 여기서 또 밀린다고 참 안타까운 소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고요. 시장에서 일단 크리스마스 산타넬리가 없었고 여기 1월 효과까지도 이러면 기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실망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과연 올 상반기 어떨지, 2023년 어떨지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시장이 쉽지 않아요. 그죠? 네. 어렵다라는 거는 매번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1월 효과도 기대하지 말자라는 게 뭐 저희 시청자분들 사이에서도 네. 서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연말 산타랠리 좀 기대하신 분도 계셨겠지만 이제 조금, 그때 네. 사실 이제 랠리도 없었고 오히려 좀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1월 효과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만나본 분들도 이렇게 크게 기대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올라갈 만한 좀 이슈는 없었고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크게 빠질까 그렇게 보는 분도 많지 않았던 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그 악재들이라는 게 새로운 지금 악재가 나온 거 사실 전혀 없거든요. 없어요. 네. 뭐 사실 테슬라 이슈도 뭐 하루 이틀 있었던 이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또 중국이 리오프닝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오히려 단기로는 악재죠. 왜냐하면 이 경제에 미친 좀 충격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줄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그 부분은 좀 악재지만 결국 이거는 언젠간 좀 해소될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좀 문제라고 좀 봤던 건데 어쨌든 증시가 상당히 좀 허무하게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부터죠. 수, 네. 목, 월, 화까지 좀 너무나 안 좋게 흘러갔는데 일단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좀 수급 이슈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매수 주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 최근에 기관들이 대규모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한 3천억 이상의 대량의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연말에 그 배당 앞두고 기관 투자들이 한 3조 원 가까이 주식을 좀 샀었거든요. 보통 이제 연말 배당을 노리고 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 물량이 이제 배당락 당일부터 좀 출회되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한 2조 원 가까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12월하고요 연초까지 항상 반복되는 이 상황인데 근데 과거에는 뭐가 달랐냐면 매수를 받아줄 주체가 좀 있었어요. 외국인이 받아주거나 아니면 2년 전에는 개인들이 좀 받아줬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올해 보시면은 개인들이 매수를 해도 매수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오늘 오전에 보시면 외국인이 주식을 팔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팔아도요. 이게 매도 공세가 좀 워낙 좀 기관이 거센데 거기에 이제 조금이라도 보태주니까 증시가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오후 들어서는 뭐가 바뀌었냐면 물론 이제 중국의 PMI 지표가 좀 잘 나온 것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수급 자체가. 근데 사실 그 몇백억 되지도 않아요. 근데 순매수로 바뀌니까 증시가 갑자기 이제 마이너스 40에서 지금 거의 보합까지 올라온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은 어떤 뭐 이슈나 이벤트에서 움직이는 장세가 아니라 철저하게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굉장히 얇은 장세죠. 이 매수 주체는 없는 가운데 매도가 늘었냐 줄었냐에 따라서 증시가 좀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뭐 증시가 급등합니다. 또 급락합니다. 예상하는 거는 사실 그냥 수급을 맞춰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그 단기 변동성에 휘둘릴 필요는 없고요. 이게 우리나라 증시가 작년부터 너무 힘들었죠. 네.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좀 있었지만 악재들은 새로운 게 없다라는 좀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분명히 코스피는 PBR 0.82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 수준의 좀 밸류에이션이니까 지금은 좀 분명히 좀 저평가는 돼 있다. 다만 이 1월 초에 나오는 변동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우리가 좀 차분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하락 원인을 수급으로 꼽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렇게 수급으로 하면은 왜 하락하는지도 이해가 되고 왜 상승하는지도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대응하기가 네. 힘든 게 사실인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은 시장이 왜 빠지는 거야? 왜 오르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목매기보다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게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수급이라면. 근데 분명한 건 수급 이슈 때문에 빠진 건요. 네. 그건 단기 이슈예요. 그건 단기다. 수급 이슈는 오래가는 이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연말에 프로그램 매수를 바탕으로 해서 배당을 받기 위해 샀다가 배당락에는 이제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팔아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하루에 못 팔아요. 3조 샀으면 그걸 하루에 3조 파는 게 아니라 나눠서 이제 팔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3분의 2는 넘어갔거든요. 그럼 결국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이슈이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결국 이제 1월 달에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 우리가 좀 그래도
좀 어떤 이벤트 같은 건 좀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좀 보고 있는 게 결국 이번 주에 1월 6일 날 그 고용 보고서가 좀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연준 의장이 지금 제일 신경 쓰는 게 다른 거보다 물가보다 이제 고용 쪽에 좀 포커스를 지금 많이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는 그 고용 보고서 이번에 취업자 수가 한 20만 명 정도 증가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좀 덜 나와야 됩니다. 덜 나와야 증시에 호재가 되죠. 왜냐하면 고용이 너무 좋으니까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이거 통화 정책을 바꾸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고용이 좀 꺾이면 통화 정책을 좀 이 피벗이라 그러죠. 약간 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 한번 좀 지켜보시고 이게 좀 확인될 때까지는 어쨌든 증시는 뭐 좀 약간 답답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하거든요. 물론 맞아요. 이제 그 확정 실적은 아니고 잠정 실적 발표라서 뭐 설명회 같은 건 없어요. 왜 실적이 좋았냐, 나빴냐 이런 언급은 없고 그냥 숫자만 내놓는데 거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아마 5조 원대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예상한 건 7조인데 맞아요.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근데 안 좋게 나오는 걸 악재로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실적 발표 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안 좋은 실적을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지겠지 하면서 긍정으로 받아들일지 좀 더 봐야 되겠다 해서 좀 악재로 받아들일지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물가 영향력은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1월 12일 날 일단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발표가 되는데 예상이 한 6.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6자를 좀 볼 것 같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또 시장 반응이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조금 이런 이벤트들이 좀 남아 있으니까 조금 그 이벤트 결과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 보고서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도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최근 저희 주식 방송하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중국 이야기예요. 네. 뭐 연말이라고 하기에는 뭐 2주 전, 3주 전이긴 하지만 당시 화장품주가 이렇게까지 오른 건 마지막 거기서 좀 수익률을 내보겠다라고 하는 뭐 투자자들의 염원이 담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네. 들었거든요. 이번 올해 새롭게 좀 바뀌는 그 중국과 관련한 뉴스가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이 오프닝에 좀 기대감이 더 클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랠리는 좀 끝난 것 같고 1차 랠리는 끝났다. 왜냐하면 이제 1차 랠리가 언제 시작되냐면 중국에서 막 그 시위할 때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좀 눈치를 챘던 분들은 이거 리오프닝 할 거다. 이렇게 이제 간파를 하시고 좀 약간 투자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게 제대로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사실 중국 시위가 열리고 나면서부터 오히려 막 그 중국주들이 급등한 양상이 보였고 중국이 이제 1월 8일부터 입국자 격리까지 좀 해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리오프닝 할 수 있는 건 다 정책들은 발표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왜 주가가 좀 최근에 좀 부러졌냐면 네. 리오프닝을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게 당장 돈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갑니다.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중국 정부도 사실 그걸 좀 우려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 랠리는 어느 정도 나왔지만 수치가 확인될 때까지는 사람들이 또 한번 기다리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중국에서 확진자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좀 약간의 좀 쉬어가는 구간이 좀 불가피하다. 근데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경제공작회의에서 언급을 했죠. 내년의 경제 1 목표는 소비 부양이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춘절 이후로는 좀 이런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것 같고 특히 3월에 양회가 열리거든요. 아마 네. 그때 아마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소멸된 이슈가 아니라 다시 한번 좀 불을 붙을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한 달 정도 이렇게 좀 약간의 조정이 좀 나온다면 뭐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들은 한번 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다만 주의하실 건 오를 때보다는 오히려 좀 주가가 급나갈 때 네. 그걸 좀 이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1월 말 춘절이 좀 가장 큰 고비 같아요. 그때 좀 확진자가 늘어났다가 이게 좀 꺾여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춘절이 지나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도 확진자 이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면 조금 더 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춘절 이후에 좀 확진자가 감소하는지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랠리는 좀 끝이 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당시 1차 랠리에서는 확실히 몸집이 좀 작은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고 그다음에 화학주라던가 해운주들도 같이 움직였어요. 왜냐 네. 중국이 열리면 이 종의 물동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가 진작되기 때문인데 다시 이들의 종목이 하락했고 최근에 보니까 그 HMM과 페노션 하락에 이제 증권가에서는 3월 양회 이후 본격적으로 뭐 벌크 선임이라던가 네. 뭐 운임지수가 오를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3월을 우리는 그럼 잘 봐야 되는 건지
여전히 그 3월 이후에 중국 리오프닝 관련한 2차 랠리가 이어진다면 이전에 움직였던 화장품이라든가 면세 그런 단편적인 종목들이 더 많이 움직일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중국 리오프닝도 되게 좀 복잡한 게 뭐냐면요. 네. 그냥 옛날에는 단순했어요. 우리나라가 브랜드력도 뛰어났고 화장품 중국이 대체 못했잖아요. 그럼 그냥 소비주 그냥 아무거나 사가지고 그냥 가져가면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좀 복잡한 게 중국 업체들도 화장품을 너무나 잘 만드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중국 소비주는 좀 분리를 하셔야 되는 게 중국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재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쪽은 그냥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나는 야, 중국이 이제 살아나니까 구조적으로 좋아지니까 한번 크게 수익을 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은 이제 그건 좀 통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을 때 좀 투자를 하셔가지고 또 만약에 3월 양의 기대감이 그 나오기 전부터 하면 주가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 좀 미리 좀 오히려 주가 올라갈 때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주 중에서 좀 장기적으로 볼 거는 브랜드력이 좀 뛰어난 기업들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중국에서 의류회사 중에서 중국 브랜드가 대체할 수 없는 거라든가 우리나라 또 이 음식료 회사 중에 대체할 수 없는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중장기 투자도 좀 가능한데 그 외의 기업들은 중국과 직접 경쟁을 해야 되면은 거기서 만약에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요새 뭐 고차오라 그래가지고요. 애국주의가 좀 있어요. 기왕에 같은 제품이면 난 그냥 중국산 사겠다. 이러면은 거기서 우린 리오프닝을 기대했는데 숫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겠죠?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좀 면밀하게 좀 분석하셔가지고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그다음 면세점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아직 중국 사람이 오지도 못했어요. 네. 그래서 관건은 지금 증권가에서는 올해 3분기 아니면 4분기에 단체 관광 좀 한번 오지 않을까. 그 사드 보복 때문에 못 왔거든요. 단체 관광. 근데 단체 관광객이 와야 이 면세점이 진짜 돈을 잘 벌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따이공만 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세점도 당분간 움직이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체 관광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한한령이 해제돼야 됩니다. 반드시. 네. 그래서 그게 시그널이 좀 나왔죠. 요즘에 뭐 게임이나 드라마 나왔으니까. 근데 한한령이 좀 확실히 해제되고 3분기나 4분기 경에 만약에 단체 관광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 주가 상반기 어느 시점에 좀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좀 확인될 때까지 면세점은 조금 좀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되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하반기에 그런 기대감을 좀 그 맞닥뜨리면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보수적이되 주가가 좀 한 번 더 이 하락을 좀 해준다면 그때는 좀 하반기를 염두에 두고 한번 좀 비중을 늘려보는 거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주들이 좀 많이 올라와서 약간 좀 비싸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타이밍을 좀 늦춰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해운주하고 뭐 화학주나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이쪽은 저는 뭐 어쨌든 뭐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괜찮다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해운주 중에서는 벌크선이 좋고요. 왜냐하면 공급이 여전히 좀 부족한 상태고 중국이 지금 부동산 부양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철광석이나 철강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벌크선 쪽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석유화학도 괜찮은 게 지금 중국에서 지금 가장 그 소비가 가장 안 됐던 분야가 가전하고 가구, 자동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중간재가 다 뭡니까? 철강 아니면 다 석유화학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수요가 올해 한 번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철강이나 석유화학 쪽도 계속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그런 기업들이 뭐가 있죠?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말씀하시길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서 중국인들이 우리 거를 쓸 수 있지만 자신의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화장품은 조금 위험하다라는 의견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제가 생각해 보니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대체하지 못하는 게 약간 콘텐츠와 관련된 거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맞습니다. 그 드라마나 사실 뭐 영화가 됐건 이런 네. 거는 뭐 대체 못합니다. 엔터도 마찬가지. 엔터는 진짜 예. 대체 못해요. 대체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 물론 괜찮은데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당부드리면 이런 아이디어들은 이제 다 알긴 아는데 투자를 내가 언제 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근데 타이밍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올해 컴백하는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 아이디어가 너무 빨리 움직여가지고 주가들이 다 좀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까지는 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또 좋은 얘기 나오니까 그냥 아무 고민 없이 또 사시면 후회할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니까 또 관심 없는 시기가 올 겁니다. 예, 확진자가 만약에 춘절 이때쯤에
막 늘어나고 중국 관심이 또 떨어지게 되면 그때 주가들이 좀 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살아있는데 투자 시기는 조금 뒤로 미루자. 저는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주가 측면에서 확실히 매력적이긴 한데 지금 이게 추세가 꺾였다고 봐야 될지 고민되는 게 자동차랑 그리고 2차 전지. 네. 반도체도 오늘은 좀 모처럼 반등이 네. 나오긴 했는데 왜 오르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끔 이럴 때는. 네. 그럼 반도체 쪽을 봐야 되는 건지. 이 대장주라고 불렸던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올 한해 흐름은 어떨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일단은 2차 전지는 좀 제외하고요. 네. 2차 전지는 아직 그렇게 싼 편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워낙 2, 3년간 너무 올라가지고 그렇죠. 네. 뭐 일부 기업들 막 10배씩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긴 좀 논외로 하면 자동차 반도체는 싸요. 자동차 뭐 반도체 그냥 싸다. 업황협을 떠나서 업황 안 좋죠 다. 안 좋으니까 싼 건 맞는데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 접근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오늘 좀 오른다고 해도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하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좀 무릎 아래에서 사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분명히 좀 무릎 아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가 뭐 올해 1분기에 좋아집니다, 2분기에 좋아집니다 이게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무릎 아래에서 좀 미리 모아놓자. 그래서 이쪽은 트레이딩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비중을 늘려나갔으면 좋겠고 2차 전지는 트레이딩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좀 약간씩 좀 꺾이고 시작했죠. 아마 가을 이후부터는. 그래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서 좀 싸 보이긴 해요. 근데 주가 올라가려면 모멘텀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하려면 3월에 IRA법이 이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 아마 규정이 조금 일부 수정이 돼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3월부터 배터리 쪽에 관련된 게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세부 내용을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지 피해를 받을지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투자들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투자들이 그 생각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월까지는 좀 부진할 거예요. 그래서 3월에 IRA 법이 좀 제대로 시행되는 걸 좀 한번 확인하고 그때쯤에 저는 좀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아직은 조금 좀 지켜보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올해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염승환 이사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아니 저희 회사는 그러니까 저희 회사 이래서 저희 회사 좀 약간 뭐라고 하시던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의 의견이라보다는 저희 회사의 공식적인 리서치에서는, 의미는 네. 뭐냐면 상고하고예요. 상고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 안 좋은데 무슨 고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저희 회사 이제 지난 연말부터 계속 좀 상고하고 의견을 좀 제시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내년 3분기부터 경기가 살아날 것 같은데 네. 보통 이제 2분기부터 그럼 저점을 찍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는 되게 빨리 움직여요. 그렇죠. 6개월 정도. 예, 뭐. 그러니까 선행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좀 어렵고 뭐 음. 경기 침체 한 번 더 확인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좀 리스크를 짊어지고라도 아까 제가 PBR 0.82배 말씀드렸잖아요. 금융위기 수준이거든요.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이럴 때 용기를 좀 내자라는 좀 의미에서 상고하고에 좀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뭐 무조건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좀 안 좋지만 충분히 저희 이제 그 이베스트 입장에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2,700까지 보거든요. 상단을. 네. 하단이 2,200이에요. 오늘 사실 한 번 깼다고 왔는데 그렇네요.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뭐 거기에 올라간다라고 무조건 뭐 생각한다 이거보다도 지금은 좀 투자를 할 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상고하고의 그 고고 레벨은 동일한가요? 아니 하반기는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은 이제 상반기만 내놨지만 하반기는 이제 PBR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한 배가 2,85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도 기대를 하지만 근데 아직은 뭐 우리가 너무 하반기까지 지금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상반기까지 봤을 때 지금 1월에 너무 안 좋은 분위기지만 그렇죠. 오히려 좀 이걸 활용을 하자라는 게 저희 당사의 좀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2023년 증시에 대해서 전망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